사주가 인생의 30% 이고 나머지는 노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예. 사주가 인생의 100% 고 노력은 0. 그거는 사주를 못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의 생각은 그럽니다. 사주가 인생의 제 생각엔 사주가 인생의 한 70% 고 30%는 외모. 외모입니다. 뭐 근데 외모도 사주에 나오니까 그거 다 포함하면 거의 그냥 100% 예요 사주는. 예. 노력이 아니라 자기 사주를 가진 거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공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략.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를 얼마나 잘 쓰는지는 정말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 털같이도 다 긁어내서 써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력까지 사주에 나오다 보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노력하는 게 뭐 있어요,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것만 노력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봉주는 42.195를 달리니까 '와 저 사람 참을성이 엄청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라톤 말고도 다른 데도 참을성이 강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그냥 그것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노력을 해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된다는 뭐 비슷하죠.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 최근에 연예인들 나와서 축구하는 거 있잖아요. 뭉쳐야 찬다? 거기 막 각종 스포츠 선수들 다 나오잖아요, 최고 레전드들이. 근데 축구 잘 못하잖아요. 노력도 안 해, 축구는. 예. 그렇게 허재는 농구 연습을 엄청 했을 텐데 막상 축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뛰고 좀 더 노력하는 수준인데 그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사주보다 관상, 관상보다 심상 이런 말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네 그냥 말장난에 속으신 겁니다. 말장난에 속은 거. 예. 사주에 외모가 나오고 사주에 심상이 나오는데 무슨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성격이고 똑같이 착합니까? 착하고 못됐습니까? 착하고 못된 건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되게 주관적인 의미잖아요. 그거는 그럼 부모님 보면 됩니다, 부모님 사주 보면.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못될 수도 있 근데 못된 사주도 있고 착한 사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구분이 애매한 사주다 그러면 부모님 사주 보면 돼요. 노력하느냐가 엑셀레이터라면 그것보다 그전에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될까요? 사주는 일종의 지도이자 나침반으로 쓰는 거죠. 어. 무조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똑 딱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사주의 외모가 어떤 종류로 구분되나 세세하게 다 나와요. 예. 최희원 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최희원 님도. 그럼 부자가 안 되는 사주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부자가 안 되는 사주들이 부자 안 되는 사주가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고 그냥 '좀 더 많이 벌겠다.' 이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부자라는 또 기준이 애매하니까 '예쁘고 안 예쁘다.' 이 정도예요? 무슨 소리예요. 가슴 모양도 나온다니까. 피부 질감까지 나온다니까. 인생에 영향을 미칠 거 다 나와요 그냥 아예. 물론 저만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 나온 외모를 성형으로 바꾸면요. 피부 질감을 어떻게 바꿔요 성형으로. 못 바꾸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예. 성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사주가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성형이 잘 되는 거예요. 사주가 못생기면 성형이 안 돼요 원래.
평범한 외모였는데 성형으로 진짜 이뻐진 사람들이 이것도 노력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나요? 그 사람들은 사주가 예쁜 겁니다 원래. 사주가 원래 예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주가 예뻐야 성형도 잘 나온다는 얘기고 사주가 못생기면 성형하면 부작용이 나오죠. 좋은 사주 기준은 외모와 돈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이은님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외모와 돈 아닙니다. 좋은 사주 기준은. 피부 관리 받는다고 피부 안 좋아져요. 네. 한계가 있잖아요. 사주가 예쁘지만 유전이 좀 못 미쳤던 거죠. 예,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가 예쁜데 외모가 조금 아쉬워. 그렇다고 못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면 100% 못생겼습니다. 아빠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다 정해져 있는 거면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건 다 소용없는 건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예요? 서로 뭐 끌어당긴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데 그런 거는 사주에 없습니다. 사실은. 양난영 님도 처음에 팔싹둥이 사주가 안 돼. 아예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랑 관계 없어요. 진짜 사주 만세력, 사주팔자 이게 좋아야죠. 갑자기 막 그 질문 타임이 됐네요. 이거 전부 다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했던 답변들이 많은데 질문에. 뭐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사주가 못생기면 성형도 실패합니다. 부모님 평범한데 자녀들 중 한 명만 특별하게 예쁜 경우 그건 사주가 예쁜 거겠죠. 예. 사주가 예쁜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 못생겼는데 자녀가 예쁜 건 없습니다. 그쵸? 예. 근데 부모님 평범한데 자녀들 중 한 명이 좀 더 예쁜 거는 사주가 예쁘고 잘생기게 나와서죠. 그냥은 없어요. 예, 그냥은 없습니다. 아니, 자꾸 외모가 좋고 돈이 많다고 사주가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관계 없습니다. 예, 부자가 되는 사주 이야기죠, 오늘의 주제는. 그래도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면 좀 받았죠. 외모가 좋으면 인생이 좀 더 잘 풀릴까요? 아,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거보다는 그 외모를 가져서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좋다라는 것도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자기 진로랑 맞아야 돼요. 사주에 나온 진로랑. 예를 들어서 연예인 사주다. 그럼 예뻐야죠. 그쵸? 평범한 사주 뭐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냥 평생 혼자서 하는 직업이고 사람 만나는 직업도 아니고 별 관계 없다. 그럼 진짜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달에 태어나야 좀 그런 관계 없어요. 그거 사주를 봐야지 그런 게 없죠. 달만 보고. 그러니까 핵심은 자기가 태어난 날의 인생과 그게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일반 회사원인데 아이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회사원이면 뭐 좋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되게 뭐 시골이에요. 정말 지방. 부모님도 진짜 별로예요. 예쁘게 태어나요. 그럼 뭐 하겠어요? 술집 나가지 보통. 예.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외모가 좋은 게 괜찮은 건가라는 또 고민을 해 보죠.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겁니다. 다시 좀 주제로 돌아올까요? 주제로? 그러니까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시면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그 사람들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퇴근 중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방법. 예.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돈을 많이 써라입니다. 예. 돈을 많이 써라. 근데 돈을 쓰는데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먹는 데 쓴다든가 이런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자기가 발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럴 땐 펑펑 써야 됩니다. 펑펑. 예. 펑펑 써야 됩니다. 자기가 뭐 사고 싶은데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주상의 진로랑 맞을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그건 거꾸로 생각을 해 볼까요? 거꾸로? 이제 구두쇠들 돈을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안 쓰는 사람들.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왜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펑펑 쓰기 싫은데요. 아니면은 뭐 다른 유튜브 어느 것들 보면은 "돈을 모아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갖고 있으려는 심리? 왜 돈을 쓰지 못하고 악착같이 모을까? 아끼려고. 왜 아끼려고? 그러니까 왜 아끼려고 왜 아끼려고 해요? 왜 왜? 왜 아끼려고? 왜 아끼려고?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걔 왜 아끼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서 뭔가 해 보려는데 노후, 조바심 때문에 아끼는 게 좋다고 세뇌당해서 그게 재밌어서 불안? 맞아요. 불안. 불안입니다. 그냥 겁쟁이. 솔직히 겁쟁이라서. 단어를 쓰면은 겁쟁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돈을 진짜로 자기가 그 구두쇠나 아까 말한 그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이요. 거꾸로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오히려 더 '돈이 없어 봤으니깐 더 저렇게 구두쇠같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단계를 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겁을 먹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근데 거꾸로 막 돈이 막 좀 날려보고 어렸을 때 뭐 해서 날려보든가 뭐 인생에서도 돈이 없었을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부질없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쓰면서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러니깐 원래는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벌려고 해야 돼요. 사냥꼬랭님 안녕하세요. 예. 월급 200 으로 연 2,000,000원 모으라고요? 아이 관계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아 2,000,000 원을요? 제 생각에는 월 200을 벌면은 자기 계발하는데 100은 써야 됩니다. 예. 그냥 매달 100 씩은 써야 돼요. 예. 진짜로 제가 막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돈 없어 본 사람들이 구두쇠 중에 돈 진짜 가난해 봤던 사람들은 없어요. 쪼끔 쪼들리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가난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구두쇠 중에 진짜 가난을 경험한 사람도 가끔 있긴 있거든요.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구두쇠이면서도 돈을 더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두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두쇠라고 하면은 '돈을 적게 벌고 아껴서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진짜로 진짜 뭐 많이 벌고서 아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리스펙합니다. 예. 존경하죠, 그런 분들은. 버터링님 안녕하세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집 애들이 돈 다루는 법을 아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돈 있는 집에서는 부모들이나 애들한테 자기 관리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를 일단 많이 쓰잖아요.
저는 자녀한테 학원비를 쓰는 개념이 사실은 아이 자체가 진짜 거기서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은 항상 뭔가 '배우는 데 돈을 쓴다.'라는 거 이런 게 그냥 있구나. 뭘 배울 때는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한다.'라는 거를 익숙해져야 돼요, 당연하게. 그러면 발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마인드를 자녀한테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자기가 배우는데 돈을 막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 돈을 안 써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진짜 없습니다. 예. 유근님 돈이 진짜 쪼들려서 신용대출련 39.9%도 써 봤는데 그런 것도 있네. 이거 법정이율 초과인데. 예 많이 초과인데. 그래서 그러면 돈을 쓴다는 게 꼭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사고 싶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 사고 싶은 것도 포함이 돼요. 저는 웬만한 거 좀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제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 치킨 시켜 먹고 뭐 요런 것들 쓰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요, 정말 비싼 데서 사 먹는 게 낫습니다, 한 번에. 치킨 10개 사 먹을 돈, 치킨 10 개면은 하나당 2만 원이면 20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20만 원짜리 진짜 고급 식당에 가서 먹는 게 낫습니다, 한 번에. 맨날 그냥 나머지 시간을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머지 20만 원을 고급 식당에서 먹는 게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경험이에요. 양난영님 학원비가 너무 들어가요. 해 줘야겠네요. 해야죠. 예. 어렸을 때까지가 몇 살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미성년자 때까지? 이제 20살 이전은 뭐 자기가 버는 뭐 돈이 없으니까 이때는 부모님이 해 줘야 되고 20 살이 넘어가면은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뭐 부모님한테 받으면 더 좋고 그것도 계속해서 써야죠. 예. 맞아요. 레몬님 고급 경험의 축적 동기부여. 예 맞아요. 욜로 했다 골로 가는데 이게 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제가 말씀드린 욜로라고 생각해. 이 욜로가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10 번을 라면 먹을 거 1 번을 거기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욜로라는 거는 거의 매번 거기 식당을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신의 젊은 인생을 거기다만 쓰세요가 아니라요. 이거를 배우고 경험을 쌓으라는 얘기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신혼 초에 남편이 늘 하던 말 "푼돈 아껴서 언제 부자 되냐. 많이 벌 생각을 해라."라고 해서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헛소리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저건 진짜 정답입니다. 예. 공무원 월급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돈 버는 방법이 있을지. 그러면 방법이 공무원을 안 갔어야지. 제가 가장 나쁜 직업 중에 하나를 공무원으로 봅니다, 실제로. 아주 7급 이상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공무원은 제일 나쁜 직업으로 봐요, 사실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은요, 자기 사주가 부자 사주라 할지라도요, 정말 가난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원래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제일 답답한 직업.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왜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 정말로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습니다. 겁쟁이들. 예. 겁쟁이들이라니까요, 공무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 아까 그냥 구두쇠가 돈을 아끼는 이유랑 동일해요, 실제로. 윈들레님 호텔에서 가족 모임 1 년에 2 번씩 해요. 저런 게 좋은 거죠. 공무원으로 가면 좋은 사주도 있지 않나요? 아니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아이 공무원 중에서도 7급 이상은 다르고요. 7급 이상 뭐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그거 공무원 그런 9 급, 9급 7급 이하 공무원 9 급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주에 겁쟁이는 어떻게 나와요? 정제정관만 있나요? 아니 인수 많은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겁쟁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 미래에 대한. 예. 뭐 벌레가 무섭고 막 호랑이는 안 무서워 막 이런 거 말고 귀신 안 무서워 이런 거 말고 미래. 그런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중요한 건 미래가 그다지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겁이 많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요. 고생 많이 해본 애가 몇이나 돼요? 거꾸로. 그렇죠. 구급 공무원인 사람이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거꾸로 안 해요. 예. 공무원은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요. 왜냐면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막 사고 치고 날라리 같이 놀다가 갑자기 고생도 찐찐하게 했어요. 고생 안 한 것도 아니고. 찐찐하게 막 신문 배달도 하고 짜장면 배달도 하고 얘네들이 공무원을 안 하는 이유 안 합니다. 그게 공부를 못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게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게. 옷도 싼 거 여러 벌보다 비싼 옷 한 벌 사는 것도 같은 이치일까요? 제가 그 마인드라서 비싼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새로 나온 기계 같은 거 사면 힐링되네요. 맞아요. 차라리 비싼 거 한 벌이 낫습니다. 예. 무조건. 근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마음에 들고 이게 좀 너무 갖고 싶었다. 미적인 게 있다. 그런 거 포함되면은 다 포함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가야지. 그쵸? 거기서 또 옷만 산 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무식상인데 영어는 가난할 팔자인지 그거는 관계없다니까요. 관계없습니다. 예. 제복은 관계없어요. 그 제복은 기본적으로 그 육친의 있고 없은 거 관계없어요. 그거 볼 줄을 몰라서 그래요. 제복은 사주에 나와 있는 직업군과 그 사람의 성향 패턴 뭐 이거 다 보는 겁니다. 대기업은 직장 다니는데도 월급 많이 받으니까 제복 있는 직장 사주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대기업이라고 많이 받지 않죠. 예. 대기업이라고 월급 많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치킨집 사장님이 더 많이 벌어요. 대기업 다니는 거보다 요새 배달 음식점 오토바이 타는 게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냥 급료의 차이는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는 거는 대부분의 명예로 다니는 거예요, 돈보다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돈 때문에 다니냐?" 그러면 아니에요. 명예입니다, 명예. 그 명예라는 게 "나 삼성 다녀." 이 한마디면은 뭔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영업이 압도적으로 벌어요, 잘 벌면. 그냥 사업이 돈을 벌기에는 압도적으로 벌어요. 예. 힘들다는 게 그런 사람들은 겁이 좀 없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게 그거죠. 그래서 대기업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목표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게 좋은 사주지 그냥 다닌다라는 개념은 사주가 좋거나 꼭 그렇지 물론 사주가 좋으면 다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동안 경쟁을 뚫고 갔으니까. 근데 후에도 뭐 돈을 많이 번다 대기업을 다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집들이 가난한 집들이 더 많아요. 잘 사는 집 사람들은 대기업을 잘 안 간다니까요. 오히려 가난한 집 태생들이 대기업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놀라우실 거예요 오히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집이 잘 살면은 학력이 좋고 그러면 대기업을 안 가요. 그냥 전문직 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지. 그냥 그래도 뭐 자신 있으니까 겁이 안 나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돈을 그냥 더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많이 쓰고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돈을 많이 써라.
예. 돈을 많이 쓴 돈을 많이 쓰면요 좋은 게 그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커져요. 개념도가 커집니다. 그 개념도가 커진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이 50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인가? 50 원짜리. 예. 50 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유치원을 아기 때 갔더니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지금도 기억나요. 100 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대. 그러면서 50 원짜리 2 개를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치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커서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만 원도 큰돈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때 만 원 되게 큰돈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때는 만 원이. 근데 저랑 같은 반 학생인 애가 있었는데 걔네 집은 좀 잘 살았어요. 좀 아파트에서 살고 집에 컴퓨터도 있었어요. 좀 좋은 컴퓨터. 그리고 아빠가 집에 있는데 프로그래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갔더니 막 그런 것도 있고 친구가 걔는 막 돈도 잘 썼거든요, 애들한테. 몇만 원을 썼어 그 당시 때 제가 중학교 때. 예. 막 하루에 막 2-3만 원씩을 그냥 친구들 햄버거도 사 주고 막 그렇게 돈을 되게 잘 썼어요. 그때 저는 좀 충격 먹었어. 예.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2-3만 원을 거의 매일 쓴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도 애들 그렇게 안 주시죠? 계신 분들 용돈을.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러면 대충 뭐 한 달에 최소한 5-60만 원 최소 5-60만 원을 받는다는 건데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쵸? 그 당시 때 무려 20몇 년 전에. 예. 그럼 그 애는 그 당시 기준으로 저보다는 돈에 대한 가치도 높고요. 저보다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은 아이는 사실 맞습니다. 그 당시 때 중학교 때 기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게 있어요. 돈에 대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직장인 월 200을 벌었던 직장인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한 300을 벌어요. 100만 원 정도 더 벌게 돼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좀 쉬워요 그냥. 그냥 쉽니다. 예. 문민정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십니다. 그냥 쉬워요. '여기까지는 많이 벌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쉬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월 1,000을 벌던 사람이에요. 월 1,000을 벌던 사람이고 한 뭐 월 거기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벌면 근데도 더 벌려고 합니다. 예. 더 벌려고 해요. 이거는 심리상 무조건 그래요. 금액적 가치도 같이 높아집니다. 씀씀이도 같이 커지면서. 씀씀이도 같이 커지면서 무조건 다 올라가요. 같이 그게 커지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도박해 보면 알아요, 도박. 도박해 보면 압니다. 왜냐면 도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점당 1,000원, 점당 100 원, 점당 10 원. 처음에는 점당 10 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그다음 점당 100원 치잖아요. 와 막 미칠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근데 벌어들이는 것도 많아요, 딸 때는. 비교가 안 되죠, 점당 10 원이랑. 그러다가 이제 점당 1,000원 쳐 봐요. 처음에도 또 미칠 것 같아. 막 돈이 막 잃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따면요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판돈을 올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쓰라는 개념은 좀 판돈을 올리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겁니다. 나에 대한 투자 개념 플러스 판돈 올려라라는 개념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시야가 좀 달라져요. 돈을 버는 시야도 달라집니다. '나도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 이거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개념도가 많이 달라져요. 도박을 한번 해 봐요. 근데 그런 것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돈 그냥 뭐 도박을 얘기하면 판돈을 올릴 때 판돈이라는 개념을 올릴 때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를 잘 알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원이 전 재산인데 판돈 100 원짜리를 칠 수 없거든요. 그쵸. 한 번 지면은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쪼금씩, 쪼금씩 벌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우주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판돈을 많이 불려 나가면은 부자 되는 게 쉽습니다 나중에. 그만큼 잃을 가능성도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주가 뭐 진짜 뭐 심하게 말하면 뭐 그지같이 많으면 진짜로 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도 쪼금씩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목적으로 돈을 거의 안 쓰고 모으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근데도 그거는 부자 안 돼요. 돈을 모아서는 부자가 안 돼요. 부동산을 통해서든 뭐든 부자가 안 돼요. 네. 결국엔 부자 안 됩니다. 운 좋게 악착같이 모아서 조그만 아파트를 샀더니 그 아파트가 올랐어요. 크게 뻥튀기가 됐어. 재개발을 하든 뭐 하든.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이 그거를 팔아서 그다음에 다시 투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해요. 예. 절대 못 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그다음에 이게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투기를 한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건. 이 심리상 안 되고 그런 사주가 아닐 거예요. 애초에 제 생각은 저는 이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려면은 갭 투자해야 돼요, 갭 투자. 투기해야 됩니다, 투기. 기본적으로 부자라는 개념에선 투기가 들어가요, 투기적 목적. 주식으로 되든 부동산이 되든 투기예요. 예. 건전한 투자가 어딨어. 다 투기지. 부자를 목표로 삼으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으로 벌려고 해도 투기를 해야 부자 됩니다. 예. 근데 그냥 '나는 더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부자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예. 부동산 한 뭐 10채 있고 기본적으로 한 50억 100억 가지려면 투기해야죠. 예. 대출 망청 끌어 써서 막 하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사주에 나와요. 날려먹는 것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하라고 하고 날려먹을 타이밍을 조절하라고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착각인데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보통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뭐 투기를 했는데 50 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너무 날려먹었어. 그래서 5 억이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5 억이나 벌었잖아요 5 억이나. 근데 사람들은 45 억을 날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어쨌든 내가 땀 흘려서 번 개념이 아닌 그냥 투자나 투기라는 개념에서는 45 억을 날린 게 아니라 5 억을 번 거예요 최종 단계에서. 그거라도 벌었으니깐 이득을 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사주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 투기적인 얘기. 그러면 돈 벌려면 투기해랍니다. 예 두 번째. 첫 번째 돈을 많이 써라. 두 번째 투기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라. 예. 투기 없이 부자 되는 건 없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투기를 하는 시점이 필요해요 그게. 이거는 뭐 각자 그럼 사주가 그런 사주면은 반드시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안 해.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할 놈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사주에 나와 있어도 좀 안 하는 측면이 더 많아요 사실은. 하는 거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주에 나와도. 맞아요. 투자는 다른 개념이고 인생에서 한 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 그런 건 없어. 안정 거기서는 안정을 빼. 안정을 빼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이라는 개념이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자꾸 월급같이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꾸준히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면은 언제쯤이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없다라니까. 그냥 맨날, 맨날 그래도 너무 거지같이 막 50만 원씩 벌다가 막 한 달에 1억 벌고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월 1,000만 원씩 벌어요. 꽤 잘 버는 거죠. 엄청 잘 버는 거죠. 그쵸. 월 1,000만 원씩 벌면은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뭐 고액 연봉자든 월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뭐 보통 사람이 살면 한 80세 90세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그 8-90년 동안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내지 두 번을 잭팟을 내는 겁니다. 딱 그때만. 나머지 인생을 다 잭팟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인생에 딱 한 번 또는 두 번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들은.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 그냥 부자가 된 사람 띡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냥 꾸준히 돈을 벌었을 거야. 꾸준히 월 1 억씩 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월 이 사람이 1,000만 원씩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 벌었긴 했지만 그래도 막 부자가 되기에는 월 1,000 벌어도 부자라고 되기는 어려워요 막상.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그 사람은 그렇게 쭉쭉 가다가 갑자기 월 1 억씩 벌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10 년씩 월 1 억씩 번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그래도 한 24 억이잖아요. 평생 70-80년 동안 2 년을 1 억씩 벌면은 한 달에. 딱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매출이 하락하든 뭐가 운이 나빠지든 떨어지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또 그냥 우연히 올랐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런 방식이지 무슨 뭐 그런 건 없어. 아니면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물려받았다.'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그걸 논하면 안 되죠. 물려받는다라는 개념을 논하면은 그냥 할 말이 없어, 부자라는 얘기에서는. 그거는. 그게 기회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거를 나쁘게 말하고 막으니까. 나쁘게 말하고 막잖아요. 맨날 애한테도 "아이 너는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 공무원 되라." 부모님들 맨날 그런 얘기를 해. TV에서는 맨날 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아야 됩니다. 뭐 투기는 나쁜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다 끌어다 잡아가면서 여기에는 막 정성 카지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막상 되게 아이러니하게 나라에서는 도박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로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한테는 일반적인 대중한테는 그냥 "도박은 나쁜 거야."라고 되게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다 부자가 안 되게끔 사회는 일부러 다 억누르게끔 만들어요. 억누르게끔. 물론 투기를 해서 다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자기 사주 알고요. 자기 가능성 알고 전 사주를 아니까 이거는 보편화된 얘기라고는 100%는 못해요. 그냥 제가 사주를 안다는 관점에서의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투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투기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언제 해야 될지 결혼 후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사주에 나온다고요. 근데도 중요한 게 '아예 하면 안 돼.' 이 마인드 가져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끝. 자기 사주가 어떻든 간에 그냥 안 해요. 안 해. 제가 많으면 투자 능력이 좋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도. 육친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주 성향과 다 포함돼요. 이거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제 성이 많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주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투기를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부동산, 주식 아니면 뭐 진짜 정성 카지노를 가든 뭐 그 대신 매일 가면 안 되죠.
아무리 타짜도 매일 가면 돈 잃어요. 그냥 관계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자녀. 자녀입니다, 자녀. 일단 첫째 자녀 사주를 잘 낳아야 된다. 자녀 사주 잘 낳아야 된다는 어느 정도는 이거는 뭐 사실은 랜덤이니까 그냥 사실 택이라는 얘기예요. 택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되게 잘 시켜야죠. 그쵸. 기본 트랙은 월수익, 투 트랙은 투기. 예. 맞아요. 아빠가 주식 날려먹고 엄마가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로또를 사는 것도 투자인가? 아이 그것도 확률을 좀 높이면 안 될까요? 로또는 너무 낮으니까. 예. 확률을 높여야죠. 확률을 많이 높여야 그리고 로또 당첨돼도 요새는 부자가 되지는 않으니까 확률은 너무 극악이고 부자까지는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라는 거. 돈을 많이 써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면 아까 말한 자신의 월 수입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월 수입을 올리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죠 일단은. 제가 아까 그랬죠. 투기를 하더라도 판돈을 높이고선 해야지 판돈을 높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판돈이라는 거는 무조건 자산의 양은 아니에요. 이걸 또 판돈이니까 돈이니까 자산이 많아야 되네. 또 그때까지 또 악착같이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 수입이 중요해요. 실제로 자산보다 월 수입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 수입이 중요해요. 자산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왜 월 수입이냐면 월 수입이라는 거는 현재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해요. 자산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현재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 능력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월 수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월 수입이. 그 사람의 현재 능력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자산이 한 50억 있어 봐요. 근데 현재 아무 기력도 없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능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산은. 과거의 능력이었지. 그래서 무조건 월 수입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 수입. 그 월 수입을 올리는데도 이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처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도 뭐 1억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요. 그다음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버는 방법을 해야 돼요. 일단은 한번 노력으로 찍고 부지런히 하루에 20 시간 일하세요, 20 시간. 20 시간. 그다음에 4 시간 자고 20 시간 일하고. 그래서 일단 금액적인 월 수입을 올려 마인드 자체를 끌어올려요. 판돈을 올리는 거죠. 자신의 현재 능력. 그다음에도 뭐 '그래 1 시간을 더 줄이자. 21 시간을 일을 해서 월 1,100을 벌자.' 이거 말고 그다음에는 월 1,000은 고정돼 있고요. 19 시간을 일하자. 18 시간을 일하자. 17 시간을 일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낮추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할배 임대 수익 월 5,000만 원. 임대 수익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과거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능력. 현재 버는 수입은 제가 말했을 때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자기 지금 현재 월 수입은 자신의 능력의 가치랑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월 200을 받아요. 월 150에서 200 뭐 그렇게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월 150이랑 200의 능력가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 나는 월 1,000만 원 벌 사람인데 월 지금 150 벌고 있네. 짜증나.' 짜증나면 어쩔 거예요. 자신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진짜 맞죠 그거는.
가치가 매겨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 150을 벌든 200을 벌든 월 100을 자기한테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월 수입이 안 올라가면 진짜 자기 사주는 정말로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사주예요, 그거는. 웬만한 사주들은 다 올릴 수 있어요. 네. 웬만한 사주는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제 말씀대로 따라하면은.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정말 그냥 그거는 사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벌 수 있다. 월 100을 자기 투자하는 데 쓰는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엄청난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월 100을 쓰면은. 나중에는 그 월 100을 학원을 다니는 월 100만 원 학원이면요. 저한테 사주 교육을 받아도 30만 원이잖아요. 엄청 싼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사주 교육이 아니라 영어 학원을 다녀보세요. 영어 학원 다니든가 뭐 여러 가지 학원도 다녀.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좀 좋은 데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까 말한 좀 비싼데 10만 원짜리 음식점에 가서 먹어봐요. 그다음에 좀 사고 싶었던 운동화 좀 발도 편하고 좀 뛰기 좋게 그런 거나 사고 싶던 옷 좀 더 좋은 거 사서 입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면은 이제 나중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자기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쓴다고요, 그 돈을 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요. 그러면 왜 보통 사람들이 늘 돈 없다 그래요? 돈을 이상한 데 쓰니까 그래요, 돈을 이상한 데. 예. 돈을 이상한 데 쓰니까. 술 먹는 데 많이 쓰고. 그쵸? 술 먹는 데 많이 쓰고. 뭐 이상한 데 많이 써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상한 데 많이 씁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책, 읽고 싶은 책 그냥 다 사 봐요. 솔직히 책값 한 달에 100만 원어치 못 써. 절대 못 써. 저는 100만 원어치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이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부족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가치 대비 시간이 부족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간은 많은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돈을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돈을 얼마나 이상한 데 쓰면은 시간이 남아요?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전 좋다고 봐요, 명품 좋아하는 게. 예.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너무 과소비라는 측면을 얘기하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성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것보다 카푸어가 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카푸어라는 개념도가 더 문제기도 한데 근데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저는 다 이해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소비에 대해서 웬만해선 부정적으로 제가 소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유독 약간 좀 그냥 즐기는 데 쓰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아니 사람인데 한 번은 즐기는 건 너무 좋아요. 한두 번은 즐기라고 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쓰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습관화돼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습관화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고. 그리고 명품은 명품만의 값어치가 있어요. 또 여자친구 짱구님 차 좋고 명품 갖고 다니는데 집은 월세 33. 그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다르게 나오죠. 돈 욕심 있는 건 돈 많이 버는 거랑은 사주에 전혀 달라요. 빚내서 사는 건 문제겠지만 능력돼서 명품 사는 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명품 얘기가 나와서 왜 명품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육감 중에 가장 하찮은 게 시야예요. 시각.
시각이 실제로는 제가 "외모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외모에 포함되어 있는 게 외모가 진짜 눈, 코, 입이 어떻게 붙어 있고 이게 아니라 걸음걸이, 느낌, 숨소리, 향기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시각이 제일 허접한 거고요. 시각이 제일 싸구려입니다 시각이라는 개념이. 시각이라는 게 제일 싸구려 개념이에요 감각 중에. 감각 중에 사실은 촉각이랑 청각, 후각, 미각 이게 제일 고급 감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감각이 제일 싸구려입니다. 그랬을 때 명품이라는 개념에서는 실제로 만져보면은 촉감이 달라요. 촉감이라는 게 원래가. 그리고 뭐 비싼 스피커 있잖아요. 이제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청각. 스피커 하나에 막 1억씩 막 10억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갖는다고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명품이라는 거는 만져보면은 유니클로 옷이랑 달라. 완전 달라요. 확실히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사실 구분이 안 돼요. 만지면 달라요. 그 촉감 때문에. 이 촉감이 있어요. 미슐랭 맛집. 미각?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미슐랭 맛집보다 짜장면이 짜장면 떡볶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짜장면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예. 조미료 팍팍 치고 짜장면 떡볶이 먹고 콜라 한 잔 쿨피스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미슐랭 맛집의 그 미묘한 맛이라든가 고급 음식의 맛은 좀 다른 느낌의 맛이 그냥 맛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다른 느낌으로 질이 좋아요. 부자들이 이런 데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시각에 더 민감해져요. 시각에. 왜냐면 왜 시각에 민감해지는지 알아요?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청각이 들어오면요. 뇌를 활발히 사용해요. 눈 감고 촉각을 느껴봐요. 뇌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로 그 앞이 안 보이신 분을 정말로 리스펙합니다. 예. 앞이 보이지 않으신 분을 리스펙합니다 진짜로.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상담을 오셨어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그냥 직접 오셨어요. 오셨는데 딱 전화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무실이 못 찾겠어요. 아니 거기 주소로 오시면 찾을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 앞에 무슨 음식점 보이지 않아요? 거기 맞은편 1 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찾겠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왜 못 찾겠대 하지 자꾸? 앞이 안 보이신 분이셨어요. 그냥 택시 타고 근처까지만 오고 당연히 무슨 음식점이 있는지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오셨어요. 이렇게 안으로 뭐 제가 데리고 왔죠.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앉혀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진짜로 그분이 사주 공부를 했대요. 만세력을 만세력을 안 보고 뽑아. 대단해요. 만세력을 안 보고 뽑습니다. 예. 그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저는 예전에는 책으로도 뽑았거든요, 만세력을. 그것도 귀찮아. 지금은 이제는 컴퓨터로 해요. 그것도 귀찮고 만세력도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머릿속에서 뽑으세요. 그거를 보고서 진짜 그런 게 다른 시각을 없애버리면은 다른 게 뇌에서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시각을 없애면 진짜 활성화가 됩니다. 귀를 청각을 좋은 스피커로 들으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잡음도 깨끗하게 걸러지고 머릿속에서도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고 뭐 한번 사긴 그렇고 돈이 없으면 명품샵에 가서 만져보세요, 명품을. 그냥 눈을 감고 만져봐. 질감이 다릅니다. 질감이 달라요. 네. 좋은 시계 차봐요. 비싼 시계 한번 차보세요. 느낌이 달라.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시각이 가장 자극이 커서 다른 자극을 차단하는 거예요. 오 되게 좋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시각으로 들어오면요.
판단이 바로 서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뇌의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져. 뇌를 시각이 발달할수록 머리가 나빠져요. 예. 오히려. 왜냐면 시야는요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밖에 못 봐요, 사각이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원근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원근감이 생각보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이 손으로 만지는 촉감 느껴보세요. 되게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되게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눈으로는 이 재질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핸드폰을 봤을 때 이게 플라스틱인가 쇠인가 잘 모르는데 만지면 알잖아요, 만지면. 만지면 안다고요. 이런 촉감이라는 게 그 페이크에 안 속아요. 촉감, 청각, 후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부자들이 결국에는 그런 쪽을 추구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시각을 추구하고 부자들일수록 다른 감각을 추구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시각을 추구하는 이유는 뇌를 안 쓰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환상 속에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확실히 TV를 많이 봐요. 예. TV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TV를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TV가 바보 상자인 이유는 전 TV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TV는 그러니까 TV를 보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TV를 보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TV를 보면서 뇌를 활성시키면요. TV는 매우 좋은 겁니다. 매우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BS 보면 어렸을 때 뇌를 엄청 활성화시키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이러면 좋은 거죠. 순기능이죠, 매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막 뇌를 안 써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그런 채널들은 많이 보면 좋지 않죠. TV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쪼끔 더 오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많이 볼 수 있는 거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여기서 또 드리는 말씀은 촉감, 청각, 나머지 시야 빼고 나머지 감각을 키우라는 얘기죠. 나머지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랑 행동거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행동거지, 향기, 행동거지, 뭐 말투, 움직임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자들이 좀 잘 살고 부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나머지 뇌를 활성화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나머지 감각도 다 살리는.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맥스치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맥스치가 뭐예요?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거의 뭐 하타야, 하타. 아래를 찍어요, 대부분이. 이거 다 모르니까.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땐 사주에 보통 사람들 한 50% 쓰면 잘 쓰는 거? 50%도 못 쓴다는 느낌을 꽤 많이 받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분위기 느낌 되게 중요하죠. 사주뿐만 아니라 물건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게 느껴야 됩니다, 가치.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어떤 물건이 이 물건은 한 5만 원짜리야. 근데 10만 원에 팔아요. 이건 분명히 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팔아. 그럼 사지 말아야 돼요. 사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필요해도 사지 말아야 돼. 그거는. 일종의 그것도 좀 습관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런 눈을 좀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나중에 투자라든가 뭐 할 때 그런 게 중요합니다. 뭐 주식도 뭐 비슷한 거고 물건 살 때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좀 마음의 단호함도 좀 가질 필요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단호함도 쪼끔 더 시각을 좀 차단하고 보면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다 사주에서 너무 최악인 사주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따르면은 돈 버는 사주가 될 수 있고 돈 벌 수 있습니다. 뭐 더 운이 좋게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러면은 또 청취자분들 또 좋아요. 오히려 아껴 쓰라 그러면 싫어할 텐데 쓰라고 하니까.